안녕하세요, 평일코딩입니다. 저는 요새 맥북 에어를 새로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원래는 맥북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인 기기에서 앱 개발도 하고 웹 개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강의도 촬영하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 코덱스나 클로드나 다 모바일 기반으로 코드를 짤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덱스는 코덱스 모바일이 나왔고요. 클로드는 이미 리모트 컨트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격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맥미니 M4 프로를 집에다가 두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테일스케일이나 이런 걸 네트워크로 묶어 놓고 바깥에서는 터미우스를 통해서 iOS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기에 개발 환경에서 내가 맥북 프로를 사용할 만큼 무거운 작업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것은 다 집에 있는 맥미니를 통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맥북 에어를 구매하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무게와 요 화면 넓이였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M1 프로 맥북 프로인데요. M1 프로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첫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역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기기 변경을 안 하셔도 되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M6가 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새 기사들을 보면은 애플이 장기간 계약에서 많이 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는 가격 인상 같은 거에 많이 합의를 해주면서 향후의 디바이스 내는 거에 대해서 거의 100% 확률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막차를 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맥북 에어를 좀 보고 있고요. 아마 15인치 모델을 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색상은 좀 튀는 거 사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스타라이트나 실버 이런 거 살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메모리가 문제인데 메모리가 대부분 이제 물어보니까 다 24기가 정도면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되도록이면 30만 원 정도 더 주고 그냥 32기가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뭐 32기가까지 8기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요새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통합 메모리라는 점에서 24보다는 32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SSD는 제가 하나 정도는 보통 올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선택하남. 그래서 학생이신 분은 아마 200만원 후반에서 300만원 초반대로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뭐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동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기기를 계속 가지고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맥북 프로 정도 되면요, 14인치도 꽤 무겁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M1 프로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kg가 넘습니다. 근데 요새는 다 1kg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마 2.2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새는 다 1kg 후반 뭐 이렇게 되다 보니 훨씬 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요. 맥북 에어의 경우에는 펜도 없거니와 더 얇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터리도 준수하기 때문에 이동성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동안 켜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요새 밈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 코딩이 되면서 노트북을 열고 다닌다라는 것이 개발자 사이에서 밈이 돼버렸는데요. 그만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 어차피 뭐를 사든 간에 24시간 켜놓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거는 저는 맥미니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클라우드나 아니면 VPS 하나 결제를 해서 띄워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죠. 최근에 지금 대세인 거 뭡니까? 헐메스 에이전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세가 아마 파이 에이전트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발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끔 지금 생태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은 그냥 지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 기간,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 그 두 번째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세 번째가 화면이 얼마나 널찍한지, 요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격 에이전트 시대가 당연히 열렸고, 그리고 최근에 코덱스 모바일이 나오면서 거의 이제는 이 시대에 거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덱스 모바일을 저도 이제 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마 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코덱스는 챗GPT 모바일 앱에서 직접 여러분들의 원격 작업을 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코드 리모트 컨트롤은 진작에 모바일과 웹 로컬 세션을 관리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어요. 개발자는 이제 이동 중에서도 작업을 확인하고 승인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빌드 자체도 이제는 원격에서 할 수 있는 형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스케일 최근에 개인용 요금제 많이 개편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를 거의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상업용 아니고서는 웬만한 이제 개인 단위의 어떤 팀들은 테일스케일을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그냥 인터넷에서만 물려놓으면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클로드 코드를 만드신 보리스 철이라는 분인데요. 네, 클로드 팀에 있는 거고요. 이분이 최근에 어디 VC 채널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업무의 대부분은 휴대폰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기기를 많이 쓰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iOS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가장 많이 작업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클로드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클로드 앱을 열면은 왼쪽에 이제 코드 창이 있고 그 코드 탭에서 대부분의 여러 세션을 실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코드가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클로드 코드를 창시한 사람조차도 대부분의 코딩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설치되고 빌드되고 동작하고 있는 이 컴퓨터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스킬이라든지 MCP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세팅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자기 자체만의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오래 달리는 에이전트 루프잖아요. 이제 뭐 오마이 코덱스, 오마이 클로드 코드 이런 것처럼 이제는 대부분의 에이전트 루프들이 다 동작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에 슬래시 커맨드로 골이 생겼죠. 이제 랄프 루프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 기반의 사용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저도 제가 사용한 것을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렸던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골이라는 이런 기능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로 에이전트 혼자서 24시간, 48시간 특정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파일이나 슬라이드나 코드나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꾸준히 개선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순간 성능, 맥북 프로 엄청나게 센 거 이런 것보다는 이동성과 메모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작업 창구와 에이전트를 오래 띄워둘 수 있고 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서칭을 해서 작업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 통합 메모리가 좀 넉넉하면 좋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네이티브 개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을 빌드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물론 이제 빌드 서버가 따로 있는 회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발한 게 다 빌드 서버에서 돌아가니까 제 로컬에서 빌드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몇 가지 부분적으로 빌드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여전히 굉장히 크고 무거운 그런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선택 기준은 항상 코어가 몇 개인지, GPU가 좋은지, CPU가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치마크 점수가 높은 형태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저장소, GitHub라든지, GitLab으로 여러분의 자체 서버를 둔다든지, 아니면 터미널 안에서 브라우저나 문서 여러 가지 채팅 세션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팅을 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합한 기기는 무엇인가? 결국은 맥북 에어로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긴 배터리, 가벼운 이동성, 그리고 원격 에이전트 지휘용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일 들고 다니는 장비라면은 최고 성능보다는 항상 열고 오래 쓸 수 있는 형태로 변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나 개발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웹 MVP 그리고 피드백까지 하나의 어떤 웹 기반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고 최근에 제가 들어가 있는 오픈 채팅방 중에서는 레일즈죠. 루비 온 레일즈를 공부하셔가지고 2달 만에 6천만 원 매출을 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개발자인데도 불구하고 루비 온 레일즈 기반으로 창업을 했는데 해외의 어떤 그런 학생들 연결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대기업들하고도 수주도 맺어서 2달 만에 매출 6천만 원 정도 냈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이제는 시대가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가끔 하는 작업이 점점 이제 매일 반복하는 작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맥미니를 여러 개를 사서 쟁여놓아야 되는 순간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웹 기술로 앱도 찍어내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앱은 리액트 네이티브, 엑스포 여러 가지 만들고 있고 루비 온 레일즈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레일즈 관련된
곳에도 이제 모바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렉트론이나 타올이 많이 쓰고 있고, 웹앱도 여러분들이 앱 안에 웹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앱 이제 기본이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능은 집에 두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휘 머신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산 거는 이제 맥미니 M4 프로를 통합 메모리 아마 24기가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지금 랜선을 꽂아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맥북 에어 15를 사가지고 이제 원격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빌드를 분담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맥북 에어에는 지금 코덱스 프로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챗GPT 프로 버전이죠. 그리고 그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성능 아무리 다 비교를 해봐도 물론 이제 메모리 전송 속도, 대역폭 이런 게 프로가 좀 더 좋고, 그리고 프로는 그거 있죠? 120Hz.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좀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점은 있는데, 어차피 제가 집에 와서는 그 모니터에 껴가지고 개발을 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그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자주 보는 편도 아니고, 어차피 개발을 하느라 여러 가지 뭐 회사 다니거나 뭐 투잡을 한다거나 아니면 창업하신 분들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가벼운 맥북 에어로 아마 기기를 바꾸는 것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다음 세대 M6가 나올 때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거냐라는 베팅을 저는 지금 하는 거고요. 가격이 동결되거나 거의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M1 프로로 버티다 못해 이제는 한 번 정도 AI 시즌에 한번 내가 적용할 만큼의 어떤 기기 변환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환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맥북 에어 15인치로 한번 갈아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